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구조 수업 3주차에 접어들었고 3주차 금요일이고 일단 첫 시간에 얘기하기로는 이 수업은 일종의 사자성어 고사를 배우는 수업이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다 할 때 영어 단어겠죠 보통은 그런 단어가 있다 할 때 그걸 말하는 사람과 그걸 듣는 사람이 둘 다 머릿속에 동등한 이미지를 띄워놓고 대화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일종의 요 업계인들 사이에 그게 글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논문이라든가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파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날 통용되는 공통적인 의미를 우리도 나름 전공자니까요. 소프트웨어학부 전공자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이번 학기에 2학년 1학기쯤에 그래서 포지션상으로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1년 동안 6학점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3시간씩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진행해 본 입장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있는 내용부터 스타트해서 차근차근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남들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도달하는 것까지가 우리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거를 이제 조금 추상적인 파트랑 구현 그 자체 키보드 치는 파트랑을 약간 구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2주차로 넘어와서는 이제 접점 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시간 동안 이런저런 지적 유희 활동을 벌여봤어요. 여러분 다양한 거 기억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오토라는 스페시파이어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 x는 3 했을 때 C++ 컴파일러가 그 x에 대한 형식 그게 선언이었단 말이에요. x에 대한 형식을 이니셜라이저 보고 여기 지금 계산하면 인트값 나오는 수식 3이 적혀 있으니까 x의 형식을 3으로 본인이 알아서 가져가 주는 그래서 그걸 이제 연역이라 그래서 디듀스라고 한다 그랬죠. 제가 오늘 좀 일찍 등교를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까지 기억나면 좋을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을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해가지고 썰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은 그 둘 중에 데이터 파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작년 내용 복습하는 과정에 데이터랑 관련된 내용 우리가 따로 그렇게 짚지 않고 일단은 지난주를 끝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파이썬이랑 C를 써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는데 명백히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이 떠오르진 않았어요. 그에 대비되는 코드 실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장 이한말로 실행되는 거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다양한 문장 지금 여러분도 이미 파이썬 버전, C 버전을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뭐 if문, for문부터 해갖고 while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런저런 내용을 진행했고 우리가 그 문장을 가운데다 두고 이런 느낌으로 확대 축소를 해가면서 어떤 문장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죠. 그 다음에 그런 문장들을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다룬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함수 얘기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함수 개념이 좀 잔망스러운 친구인데 예를 들어 함수는 문장들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문장 덩어리입니다. 코드 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리 준비해둔 코드 덩어리 예를 들면 프린트라는 함수 2만 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장 2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런 문장 2만 개에 대한 실행을 한 번 수행한다를 우리는 깔끔하게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대소관계의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함수의 묘미다까지 적당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요 데이터 코드 그 사이를 조합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곁들여 봅시다 해서 이제 이름 얘기가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갑시다 해서 퇴근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작년도 제가 썼던 슬라이드들 위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일단은 38분이고 요 뒤에 시계가 보입니까? 여기 시계가 붙어 있는 것 같던데 그렇게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지금 38분인데 중간 쉬는 시간을 11시 20분쯤에 갖는 걸 목표로 여러분이 이제 좀 닥쳤으면 좋겠네 저 사람 하고 생각이 든다면 뭐 얼굴이라든가 손으로 저한테 20분쯤에 11시 잠깐만 맞나? 10시 반 11시 50분쯤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요 2주차 자료는 가급적이면 그때 정도까지 들고 가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뒤에 실습이라고 살짝 있기는 한데, 뭐 현장학습 같은 느낌으로 살짝 있기는 한데, 오늘 어느 정도 소개 정도만 하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로 다룰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증감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우리 지금 LMS에다가 3주차 자리에다가 오늘 거 수업 자료 올려놨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우리 톡방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딱 점 PDF 파일 더블 클릭해서 1페이지 봤는데 오른쪽 위에 별이 적혀 있다 하면은 요 점 PDF 파일, 요 2주차 수업 자료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막 문장 막 이런 거 적혀 있는데 문장이 시험에 안 나온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 있는 내용 사실은 대부분은 여러분 1학년 때 내용을 다시 들고 와서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 남은 한 학기 동안 같이 이론 수업으로서 논의를 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시험에 내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중과세 내지는 일사부재리 같은 느낌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 뒤에서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여기서 등장했던 게 다시 여러분들한테 리바이벌해서 등장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난주도 그렇지만 지난주엔 안 알려드리고 수업을 진행하긴 했는데, 요 2주차 내용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금 우리는 요게 막 뭐 마지막에 최종 목표 실습해서 검사 받고 집에 가는 그런 느낌의 수업이 아니고 이론 수업이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든가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올랐다 하면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저한테 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간중간에 그렇게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당시 이제 마지막에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이름은 그냥 이름이다. 그래서 직접 시연을 해서 보여드렸어요. 인트는 프린트 엔터 쳐가지고 실제로 그게 오류 없이 그 문장이 잘 실행됨을 보여드렸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트 괄호 열고 헬로 월드 했더니 오류가 뜨는 게 아니라 헬로 월드가 그냥 출력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직관적인 그 문장을 실행하기 전에 그 위에다 적어놓고 엔터키 쳤었던 인트는 프린트 엔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수식 인트를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프린트를 계산한 결과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트 괄호 열고 닫고 한 게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한 거랑 똑같이 진행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인트가 원래 형식 이름이었다가 갑자기 함수 이름으로 바뀐 거냐? 그런 건 또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트는 3하고 엔터 치는 게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에요. 대신에 모든 값들이 무슨 형식 무슨 값이다 라는 거를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형식이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다루는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뭐 사이즈 옵 이렇게 해가지고 3의 크기가 뭐 28바이트니, 그 다음에 엄청 커다란 숫자도 파이썬 3에서는 인트 형식으로 다루고 있고, 걔는 당연히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 등등을 우리가 썰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갖고 여기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끝을 맺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C의 선언 많이 적어 봤었죠? 뭐 이런저런 내용도 들어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파이썬이랑 다르게 C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C에서 모든 이름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life라는 새로운 이름을 변수 이름으로서 도입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코드를 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이름을 도입하는 시점에 반드시 그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걔가 변수 이름이다라면 무슨 형식 값을 하나를 담기 위해 이 이름 life를 도입하는 것이냐를 여러분이 직접 명확하게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둠으로써 C 동네에서는 값의 형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식의 형식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이 적어놓은 글자로 구성해 놓은 .c 파일에 적혀 있는 수식의 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도 얼마든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글자들만 읽고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C에서는. 파이썬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식의 형식이다. 우리가 지금 이름 스케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수식 스케일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게 결국 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 거니까 결국은 동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3 한 글자 적는 이런 리터럴이라 부르는 것도 당연히 그 형식이 고정돼 있습니다.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우스 갖다 대면 괄호 열고 인트 괄호 닫고 5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해 줄 거예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3이고 좀 더 정밀하게는 인트 형식 3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선언 적을 때 반드시 이 rate라는 이름은 더블 형식 값 하나를 다루기 위한 변수 이름이다 라고 적어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 이름을 사용했을 때 수식 rate의 형식은 더블 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는 수식을 놓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우항은 지금 위에서 말한 인트 형식 수식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좌항 같은 경우는 지금 더블 형식 수식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는 연산자로 수식을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식 3의 형식은 인트가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컴파일 타임에 이 는 수식 자체를 컴파일하는 시점에 일종의 문맥에 입각해서 컨텍스트에 입각해서 결과적으로 요 3 한 글자는 더블값 3.0으로 간주가 돼서 실질적으로 더블값 하나를 더블 자리, 더블 변수 자리 8바이트에다가 옮겨 담는 느낌의 명령어로 컴파일이 됩니다. 여러분 작년에 C 수업할 때 어셈블리 코드 구경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은 아마도 지금 맥북 쓰는 친구들은 이제 맥북이 그거잖아. 애플 실리콘에서 이제 별도의 칩 만들어 갖고 이제 독립된 길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인텔이랑. 그래서 맥북 쓰는 친구들이랑 그쪽에서 보는 어셈블리 코드랑 이제 윈도우 쓰는 친구들 인텔 CPU 계열 어셈블리 코드랑 좀 다르긴 한데, 자, 제 예상이 맞다면 맥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는 해서 담는다 할 때 인트 담는 명령어랑 더블값 담는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컴파일해서 결과를 보면 이 는이 그래서 인트 값을 담는 식으로 컴파일 됐냐 더블 값을 담는 식으로 컴파일 됐냐가 바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deduce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고, 여러분 인덕션 자체하는 친구들 그런 얘기 기억이 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덕션은 일종의 연역, 꽤나 많은 다양한 가능성들 중에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이 문맥에 입각해서 상황에 맞는 단 하나를 추려내는 걸 연역이라고 말하고,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는 그거를 항상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수식의 형식이 정확히 인트냐 더블이냐 여러 가능성들 중에 딱 하나를 고를 수 있어야만 해요. 그걸 고르는 데 실패한다면 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각각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이걸 구체적으로 무슨 명령어로 최종적으로 C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를 걔는 결정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파이썬 동네 얘기로 돌아가서 한 번 더 엮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인트 변수 넘버 선언해 놓고 그 인트 값을 담기 위한 메모리 영역을 이제 받을 거잖아요. 베타적인 공간을 잡을 겁니다. 그때는 C 동네에서는 이미 수식 스케일에서 무슨 형식 덧셈 나중에 할 거다, 무슨 형식 값을 어떻게 담을 거다 같은 게 다 결정 나 있기 때문에 실제 런타임에는 그 넘버에 대해서 3을 담거나 할 때 항상 메모리에 그냥 그 3에 해당하는 4바이트만 딸랑 올려 담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파이썬은 이름 스케일, 그러니까 수식 스케일에서 그런 것들을 고정시켜 놓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값을 들고 다닐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형식 무슨 값이냐, 인트 형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길이가 얼마냐까지 담아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 다 64비트 컴퓨터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최소 그래요. 원본 데이터를 제외한 플러스 3가지 정도 팩터를 더 가져가야 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4바이트가 아니라 걷다가 38에 24죠. 24바이트만큼을 최소한 더해서, 그래서 당시에 사이즈 업 해갖고 3이 몇 바이트냐 봤더니 28바이트라고 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있는 4바이트는 나중에 쓰거나 아니면은 얼라인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다른 친구가 쓰지 않고 버려지는 공간이 되겠죠. 아무튼 그 정도로까지 우리가 구경을 했었고, 자,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볼게요. C 동네에서는 수식 형식의 컴파일 타임의 한 가지로 결정돼요. 따라서 단순한 덧셈식 A 더하기 B, 얘를 성공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다는 곧 수식 A의 형식, 수식 B의 형식이 뭐냐를 C 컴파일러가 이 수식을 컴파일하는 시점에 알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절한 곳에 위에 적혀 있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선언에는 아마도 반드시 A의 형식, B의 형식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 A 세미콜론 더블 B 세미콜론 이런 느낌으로 해놨다. 그러면 이 수식 A 더하기 B는 int 더하기 더블 하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더블 덧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위 캐스팅이라는 느낌으로 좌항을 한번 포장을 해갖고 결과적으로 더블 덧셈을 하도록 컴파일을 해주겠죠. 그런 전용 명령어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날 것이고 애초에 수식 A의 형식, 수식 B의 형식을 알 수가 없었다면 애초에 컴파일에 실패했을 것이고 만약에 적혀 있었다면 형식을 반드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덧셈이 인트 덧셈이냐 더블 덧셈이냐 등등을 컴파일 타면 확실하게 한 가지로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트 덧셈이다라면 예를 들면 add라는 명령어로 컴파일이 돼요. 인텔 CPU 기준으로 만약에 이게 둘 다 더블 형식이거나 한쪽이 더블 형식, 한쪽이 인트 형식이다 그러면 add sd라는 명령어로 컴파일이 됩니다. add sd라는 명령어 본 적 있습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add 그러니까 뭐 컴퓨터 구조 시간에 아마 또 등장할 거예요. 컴퓨터 구조 시간에도 숫자를 다룹니다. 컴퓨터는 CPU는 하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룬다라 전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 일반 명사잖아요. add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서브, 그다음에 멀티플라이 줄여서 멀, 디바이드 줄여서 div, div, 그다음에 뭐 나머지 연산 있잖아요. 모드 그런 것들. 은 맥 동네도 그렇고 요 인텔 동네도 그렇고 대충 이런 일반 명사로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인트 연산이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순히 옮겨 담는다는 예를 들면 move라는 move 명령어를 씁니다. 그럼 이제 인트 형식이 아닌 소수점 달린 숫자를 다룬다라면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뒤에다 to를 달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C에서 signed, unsigned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해요. add you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둡니다. 그럼 add unsigned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add sd는 이 d가 더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s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기는 a에 담겨 있는 더블값, b에 담겨 있는 더블값을 더한 결과가 전체 덧셈식의 계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dd sd, add는 덧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d는 더블의 약자입니다. s는 뭐의 약자일까요? 여러분 요즘 막 그 엔비디아에서 막 또 5,000번대 그래픽 카드 막 그런 거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픽 카드 좋은 거 꽂으면 여러분 게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더 화려한 이펙트를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GTA 6 나온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게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래픽 카드는 뭘 잘하는 친구인가요? 왜 비쌉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시장 경제고 아무튼 간에 그 친구가 CPU보다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CPU를 두 개 꽂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CPU는 일단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걔는 하나는 꽂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제 게임 더 잘 돌리기 위해서 꽂는다 할 때 그래픽 카드를 꽂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CPU에 비해서 어떤 측면에서 장점을 가져가는 걸까요? 그렇죠? 그 친구는 이제 자, 요 add는 지금 저도 생략을 했지만 인트 값 하나를 인트 값 하나랑 더하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더블 값 뭐 8바이트 더블 값이라고 합시다. 보통은 4바이트 플롯 형식을 쓰긴 하겠지만 아무튼 8바이트 값 1024개랑 8바이트 값 1024개를 곱셈을 때려버린다든가를 하나의 명령어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CPU 입장에선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너 가져가서 좀 해줘. 명령어 한 큐로 그냥 딸깍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좀 고생하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가세요 하고 나한테 포인터를 하나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필요할 때 그거 가져가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폭발 이펙트 같은 게 적용된 이후의 화면 같은 것들을 그래픽카드가 싹 입혀놓은 거를 그대로 들고 가서 모니터에다 뿌리기만 하면 깔끔하게 좀 더 그럴싸한 화면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협업해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add-sd는 자, 요 add-sd는 다시 말하면 역시나 요 수식을 컴파일한 결과예요. 여전히 얘는 더블값 하나를 더블값 하나랑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자 그런 식으로 값들 여러 개를 나열해서 하나의 세트로 다룬다라는 걸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방금 나왔던 병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값 여러 개 뭐 배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고상하게 수학적으로 그거를 아마 벡터라고 얘기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벡터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라든가 그만 물리 시간에 본 적 있잖아요. 요 화살표를 x 속도, y 속도, z 속도 딱 세 개의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한다거나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숫자를 하나의 세트로, 하나의 벡터로서 가져가는 게 가능했었죠. 그래서 그럼 벡터의 반대말이 뭡니까? 벡터는 그렇게 하나의 뭔가를 여러 숫자의 조합으로 다룬다라고 치면 그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죠? 요 s는 사실은 add 스칼라 더블의 약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CPU도 인텔 CPU 기준 CPU도 여러 숫자들을 한꺼번에 덧셈을 하는 그런 게 마련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픽 카드는 그걸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블 8바이트는 좀 무거우니까 예를 들어 더블이면 512개밖에 못 하는데 풀롯을 쓴다라면 2048개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8바이트 너무 무거우니까 왜냐면 계산해야 될 숫자 엄청 많단 말이에요. 모니터 요즘 막 4K 쓰잖아요. 그러면 픽셀이 몇 개입니까? 1000만 개가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게임 동네에서 그 4바이트 싱글 프레시전을 쓴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저기서의 S는 스칼라고 그렇게 놓고 보면 얘는 더블 값 하나를 더하기 위한 적절한 명령의 이름이다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컴파일 타임에 발생을 하고 그럼 이제 런타임에는 그냥 적혀있는 코드 적혀있는 명령어 적혀있는 내용을 그냥 인텔 CPU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읽으면서 add SD라고 그러면 지금 더블 덧셈이구나 바로 한 큐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파이썬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 여러 번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면 그럼 이제 이 덧셈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사전에 등록돼 있나 확인을 할 거예요. 등록돼 있다면 그 A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금 담겨 있는 C로 치면 포인터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ID 값을 들고 옵니다. 그게 메모리상의 위치예요. 그럼 이제 그걸 들고 실제 메모리를 가서 메모리를 방문합니다. 똑똑똑 하면 누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형식이냐고. 그럼 그 친구는 나한테 답할 수 있습니다. A는 저는 인트 형식이에요. B는 저는 더블 형식이에요. 그러면 다시금 판단을 해야 돼요. 더블 덧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트 값에 대한 더블 형식 값 만들어 갖고 이번에는 더블 덧셈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방금 이전에도 살짝 구경했듯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거 제가 이 상황에서는 A 더하기 B 하면 8 나온단 말이에요. 자, 좀 더 그럴싸한 결과를 내기 위해 아예 함수로 묶어 볼게요. 그럼 이제 펑크하고 3,5 하면 이때는 8 나오죠. 그다음 펑크 3.0 넣고 5 넣고 하면은 동일한 함수 내용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번에는 플롯 형식 값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파이썬의 플롯 형식이 C의 더블 형식이에요. 8바이트짜리 씁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는 동일한 내용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랑 다른 형식 값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 더하기 연산자로 묶은 덧셈식 안에 수많은 if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더하기 연산자라는 코드 덩어리 안에는 A의 형식, B의 형식이 뭐냐에 따라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지금은 3.0 더하기 5까지는 된다고 치고 이걸 3 한 글자 더하기 5 하면 이때는 또 꺼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str 더하기 int는 안 되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에서 카바를 치도록 그걸 언제? 런타임에 카바를 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덧셈 같은 거 파이썬으로 짜면 이런 모든 작업들을 매번 덧셈할 때마다 하게 됩니다. 왜냐? 매번 A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 B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느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름도 이제 문제죠. 저 이름이 지금 같은 경우는 로컬 이름이니까 딱 고정돼 있는데 제가 이제 맨 땅에 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이름이다라면은 이 모듈의 이름이냐 다른 모듈의 이름이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아주 그냥 여의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형식이 애매해서 덧셈 자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면 타입 에러가 날 수 있고 이름 자체를 모르겠다 네임 에러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더블이나 인트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뭐 넘파이라든가 보면 다양한 형식이 있잖아요. 그것들 중에 형식상으로는 덧셈을 할 수도 있는 호환되는 친구인데 안에 담겨있는 값에 따라서 덧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왼손에는 그 3칸짜리 벡터가 있고 오른손에는 2칸짜리 벡터가 있다. 이게 길이가 같다면 덧셈할 수 있죠. 각각 엘리먼트씩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이가 안 맞으면 이제 예를 들면 밸류 에러 같은 게 얼마든지 뜰 수 있죠. 덧셈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는데 지금 실제로 내 손에 들고 있는 메모리에서 찾아온 값이 지금 애매하다라면 또 다시 별도 에러가 뜹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분기문으로서 if문으로서 저 더하기 연산자 코드 덩어리 안에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빼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써본 아마도 사실상 모든 int, str, 리스트 등등은 전부 다 미리 C로 짜놨어요.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레터 안에 전부 다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을 써서 진행한다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속도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예시 보여드린 적 있죠? 파이썬 동네가 얼마나 대충 짜면 개 망하는, 여러분 야근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지 환경인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주 쓰는 애들은 다 선배분들이 C로 짜놨어요. 오픈소스로 공개도 돼 있습니다.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파이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파이를 다운로드 받는데 그 PIP인가 뭔가를 써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PIP, 인스톨, 넘파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 다른 동네는 보통 그러지 않죠. 근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렇게 라이브러리 다운받는 기본적인 기능을 아예 파이썬에 내장을 시켜놓고 출시를 해요. 그리고 PIP 인스톨 할 때 사실 그 친구는 지금 이 컴퓨터가 윈도우 컴퓨터냐, 맥북이냐, 리눅스 컴퓨터냐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내 컴퓨터가 윈도우용 컴퓨터다. 그러면 윈도우용 넘파이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 말은 윈도우용 넘파이다라면 넘파이 안에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소스 코드 C나 C++로 짜놨어요. 그래서 파이썬 그 막 수많은 분기 막 그런 값의 형식 같은 거 매번 런타임에 신경 쓰고 하는 걸 전부 다 우회하기 위해서 넘파이 내용물 코드들은 전부 다 C나 C++로 딱 고정시켜 놓고 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점이 윈도우용이랑 맥용이랑 다 컴파일을 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로 해놨어요. 유닉스용, 안드로이드용 다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파이썬 쓰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줄 모르니까 아예 그냥 PIP 치세요와 같이 아예 기본 기능으로서 환경에다 탑재를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생태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게 결국 그 데이터 코드의 조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 쪽에 지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한 단계만 더 나간다면은 이름과 형식과 관련한 얘기가 여기서 지금 주요 이슈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회사 가거나 할 때 이제 새로운 뭔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한다 할 때 여러분이 그때 이제 C로 짤 것이냐, 그런 소위 네이티브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한번 짜보고 사장님한테 발표를 할 것이냐 같은 걸 결정할 때도 이게 아마 이슈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일단 파이썬으로 쉽게 GPT 도움 받아가면서 만들고, 사장님이 이거 너무 성능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면은 이거 나중에 C로 포팅하면 속도 지금보다 예를 들면 그때 봤잖아요. 6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입을 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팀장이 돼가지고 이제 월급도 올라가고 팀원들도 생기고 좀 더 윤택한 워라밸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올게요. C에서 이름은 크게 두 가지, 좀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 모든 이름이 평등했다면 C에서 이름은 데이터의 이름이랑 코드 이름 요게 두 가지를 일단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하는 건 잘인데. 자 데이터 이름, 뭐 여러분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 붙이면 배열 이름, 그 다음에 별 붙이면 포인터 변수 이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대괄호 2개 붙인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이름 같은 경우는 C에서는 일단 고정돼 있죠. 함수 이름이죠. 선언 적을 때 괄호 열고 닫고를 먼저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이름은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선언을 적어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수 있어요. 함수 정의 첫 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수식으로서 저 이름들을 맨 땅에서 적을 수 있습니다. 메인 괄호 열고 닫고, 프린트f 괄호 열고 닫고, 또 전부 다 일단 수식 프린트f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 연산자를 붙인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당연히 printf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그래요.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었다 칩시다. C랑 C++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const 본 적 있잖아요. int x는 3 하면 나중에 이제 x는 5 하고 세미콜론 찌면은 우리의 C++ 컴파일러가 꺼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니셜라이저를 붙여서 x에 처음에 뭐 담을 거냐 세팅을 해놨다면 그 다음에는 이 x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최소한 이 x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nt를 오토로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앰퍼샌드 펑크를 한다고 치면 오류가 안 납니다. 얘는 지금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앰퍼샌드 연산자가 뭐였습니까? 그죠? 어드레스 옵이잖아요. 얘는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 이 함수 코드 덩어리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현재 아키텍처 상으로 마치 int 변수 4바이트가 존재하듯이 return 3 세미콜론, 얘도 ret란 명령어로 컴파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딘가 위치가 있을 거고 그 메모리상의 그 위치를 X에다 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컨스트가 붙었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당연스럽게도 런타임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함수 펑크의 위치는 항상 고정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스태틱 친구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스태틱 변수다라면 어떤 그 변수에 대한 4바이트가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항상 그 변수 거로 고정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게 해주는 게 오토매틱이었죠. 자바로 치면 난 스태틱이고, 함수도 똑같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수식으로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printf라고 적는 거랑 앰퍼샌드 printf라고 적는 건 사실 동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둘은 수식으로 우리가 그 각각의 이름들을 언제든지 쓸까 갖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다른 카테고리로 형식 이름을 아예 따로 가져갑니다. C에서 기본 형식 이름 캐릭터, 인트, 플롯, 더블 네 가지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void라는 키워드를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정도가 있고 여기다 이제 추가로 여러분이 첨언을 해서 예를 들면 long을 붙인다든가 예를 들면 unsigned를 붙인다든가를 해본 적도 어쩌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걔네들은 베리에이션이고 C동네는 진짜 이거 4개밖에 없습니다. 잼민이도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형식 이름을 도입하는 게 가능해요. 그럴 때는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봅시다. int arr 대괄호 3 할 수 있죠? 그럼 arr은 int 3칸짜리 배열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타입뎁을 붙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일단 지금 이름 겹치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면 이제 arr 언더스코어 t는 int 3칸짜리 배열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int 3칸짜리 배열을 의미하는 형식 이름이 되는 거예요. 타입 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rr 언더스코어 t 한 다음에 넘버즈 하고 세미콜론 하는 게 가능합니다. 넘버즈는 arrt 형식이고 따라서 얘는 넘버즈 0번째 칸에 3을 담는다라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int 캐릭터 그렇게 네 가지 베리에이션이나 보이드 말고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단어 하나를 도입해서 형식 이름으로서 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아마 첫 번째로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구조체 이름을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스트럭트라는 키워드 적어본 적 있죠? 아마 기말 시즌 직전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이제 저 친구의 일종의 파생 상품 같은 거를 C++ 쓰니까 한 학기 동안 다룰 것 같긴 한데 뭐 옆반도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럴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구조체의 이름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린 C++ 쓰고 있고 여러분이 새로운 구조체 이름을 도입하는 것도 역시나 선언 문법 하에서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건 우리 입장에서는 안 중요해요. C 동네에서는 자 위에 있는 데이터 이름이랑 코드 이름은 맨 땅에서 뿅 하고 튀어나와도 돼요. 맨 땅에서 printf, 맨 땅에서 넘버 자연스럽게 튀어나와도 됩니다. 근데 형식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70년대 컴파일러는 그런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형식 이름을 한 대다 몰아놓고 돌릴 만한 메모리 용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 이름을 아예 다 따로 뺏었습니다. 구조체 이름이랑 다 따로 빼서 별도로 저장을 했고 그때그때 꺼내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은 안 좋은 과거에 궁핍했던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난 학기 C 코드를 한 학기 동안 짰단 말이에요. 단 한 번도 int라는 이름을 괄호 안 치고 적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수식을 적을 때 항상 괄호를 쳐야 돼요. 예를 들면 봅시다. 예를 들면 자 const auto s는 size of 그래요. 뭐 int 위에다가 이런 거 하나 놔두고 size of 띄고 넘버 세미콜론 하면 얘는 유효한 코드예요. 유효한 size of 수식입니다. size of 연산자를 쓸 때 데이터 이름이나 이런 일반적인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을 땐 괄호를 안 쳐도 돼요. 얘 얼마 s에 얼마 들어가겠어요? 넘버는 int니까 당연히 4가 들어갑니다. 여긴 지금 64비트 에디션이라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int 하면 얘는 반드시 꺼지라고 해요. 맨 땅에서 형식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를 C 컴파일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괄호를 치도록 돼 있습니다. 얘가 방금 전이랑 같은 거죠, 그죠? 이러면 또 4바이트입니다라고 들어갈 거예요. 64비트 에디션이니까 64비트면은 당연히
메모리 크기 8기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어떤 형식 변수 하나가 8기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옵, 그러니까 이 사이즈옵 계산 결과가 4바이트를 초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8바이트짜리 쓰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안 썼겠죠? 여러분 아마 사이즈옵 쓸 때 이렇게 적었겠죠? 근데 얘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듯이 그냥 그 수식에 괄호친 겁니다. 사실은 안 적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넘버는 맨땅에 적어도 되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이름이니까요. 대충 그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는 우리한테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파이썬은 지금 여전히 C++로 넘어가지 않고 오리지널 C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기여를 하거나 할 때는 이게 살짝 발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평소에 쓰던 C++ 분위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쓰던 거랑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일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칼같이 나눠가지고 C 동네에서는, C++ 동네에서는 여러 이름들의 일종의 격을, 카테고리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조금 더 실습 시간에 이 두 가지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용도로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이름 하나가 추가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복습 수업 자료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 뒤에 수업 자료 하나 더 있는 것까지 짚고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우리 지금 2호학번 친구들 이제 방금 전 우리 등장했던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를 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들 이제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뭐 나오냐 물어보면 엔터 치면 8 나온단 말이에요. 아주 즐거워합니다. 지금 행복한 시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변수가 뭐네, 뭐 수식이 뭐네, 뭐 그런 거 이번 주에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린 지금 이제 타락했잖아요. 타락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뭐 뉴스 같은 거 보다 궁금한 거 생기거나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중간중간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 수업 자료입니다. 복붙해 왔어요. 그래서 선언 여러분 이미 배운 적 있죠? 이 세 가지 단어 기억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선언은 머리, 가슴, 배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스페시파이어를 붙일 수 있고, 데클러레이터를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는을 친 다음에 이니셜라이저하고 세미콜론을 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는은 마치 여기서 지금 적어놓은 세미콜론처럼 연산자가 아닙니다. C++에서는 요즘 저거 안 적는 추세예요. 나중에 다시 소개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기서의 는은 기호고 얘는 지금 선언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다양한 선언들 적어봤었고, 얘네 전부 다 그 선언 적는 규칙에 입각해서 유효한 C 선언은 이제까지 적어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각각의 자리에 적절한 이름들 채워가면서, 적절한 수식들 이니셜라이저 자리에 적어가면서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 이게 일종의 기본판이에요. 여기서 얼마든지 베리에이션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니셜라이저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니셜라이저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C 기준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이 두 선언은 넘버는 인트 변수 이름이야, 레이트는 더블 변수 이름이야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딱 그 정도 의미만 가져요. 그럼 이제 C 컴파일러는 이 두 선언을 보고, 아, 그러면 나중에 이 넘버는 3 할 때 메모리 위에 4번지에 넣으면 되겠구나. 그 4라는 매우 중요한 숫자. 그래서 수식으로 따지면 앰퍼샌드 넘버 값을 본인이 직접 정하게 됩니다. 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변수랑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넘버 값은 우리 넘버에 맨 처음에 뭐 담을 거냐 등등은 우리가 정하고, 앰퍼샌드 넘버 값이랑 한 단계만 더 나간다면 사이즈 오브 넘버 값 역시나 C 컴파일러가 이 선언을 보고 정해요. 그리고 사실은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웨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지 사이즈 오브를 알아야지 다른 애들이랑 안 겹치는 칸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렇고, 자, 는 이니셜라이저 부분 생략한 건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데클러레이터도 없어도 돼요. 인트 세미콜론, 더블 세미콜론도 유효한 C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적어보시면 진짜로 오류 안 내요. C랑 C++나.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선언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적는 거잖아요. 아까는 넘버, 웨이트 각각 하나씩을 도입한 겁니다. 여기는 새로운 이름을 0개 지금 도입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C 선언이에요. 그래서 얘네 의미는 그냥 뭐 인트야, 더블이야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C 컴파일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요 int가 변수 이름도 함수 이름도 아니란 걸, 형식 이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 형식 이름이 괄호 없이 튀어나오면 선언이라고 판단을 해요. 넘버 세미콜론 가능하죠. 메인 세미콜론 가능합니다. C에서. 걔네들은 그냥 수식 넘버, 수식 메인 적은 걸로 간주하는 셈이에요.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는 거죠. 얘네 형식 이름이니까 int야, double이야 걔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놨고 이미 알고 있는 베이직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딱 저도 알아요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 효과도 내지 않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최소 버전입니다. C의 선언은 일단 스페시파이어가 무조건 하나가 필요해요. 여러분 롱 넘버 세미콜론 적어본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조금 고약한 게 스페시파이어 예를 들면 컨스트 같은 걸 적어놨다 칩시다. 그리고 int인지 더블인지를 안 적어놓으면 int라고 간주를 하는 엄청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뭐 그걸 제외하고 스페시파이어는 무조건 하나 이상이 있어야지 선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 세미콜론은 반드시 하나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언의 마무리가 돼요. 파이썬에서 마지막에 엔터키 치듯이요. 그래서 이게 최소 버전이면 이제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데클러레이터는 컴마 기호를 써서 여러 개를 이어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1, 넘버 2 두 개의 이름 둘 다 int 형식 따라서 int 변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별 따로 붙이고 괄호 열고 닫고 따로 붙이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추가로 이니셜라이저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두 각각의 데클러레이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은 요즘 우리는 이제 MG 하니까 파이썬으로 스타트한 세대니까 예를 들면 int x, y, g 세미콜론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엔터 쳐가면서 이름 하나씩 선언하죠. 근데 보통 수업 자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들이 제시하는 수업 자료들은 줄수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든가 해서 이런 다양한 이름들을 한꺼번에 선언 하나에다 몰아넣고 데클러레이터로서 몰아넣고 소개를 하는 케이스를 더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효한 C 선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런 거 이젠 안 속죠. 초이스랑 5 두 개의 이름을 인트 변수 이름을 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초이스에는 이니셜라이저를 지금 부여하지 않은 겁니다. 5에만 5를 담아요. 초이스에 뭐가 담을지는 우리는 일단 정하지 않고 이 선언을 넘기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기억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적어본 적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stdio.h라든가 그런 거 열어보시면 그 안에 이제 printf라는 함수 등등 scanf라는 함수 등등에 대한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함수 선언이 여기저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있겠죠. 윈도우로 치면 .dll 파일 이런 데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링크를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2만 줄짜리 화면에 헬로월드 출력할 수도 있는 코드 덩어리 실행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내다 버리고 그래서 저 정도 여러분 지금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까지 기억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클러레이터 꾸미는 방법 C에는 4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별표, 대괄호, 소괄호, 그 다음에 별 컨스트라는 친구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 컨스트는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도 사실상 안 쓸 거니까 얘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선언 읽는 방법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배우셨을 건데 나중에 이제 복잡한 선언 예를 들면 뭐 템프 한 다음에 뭐 하고 예를 들면 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선언을 적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얘는 그럼 템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템프가 뭡니까? 개짓한 거잖아요 지금. 자, 이 이름이 뭐 이름이냐라고 누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이 이름에 가장 먼저 붙는 게 기호가 뭐냐만 보면 돼요. 가장 먼저 뭐가 붙습니까? 지금 여긴 대괄호, 소괄호, 별이 다 붙었어요. 뭐가 먼저 붙을까요? 그렇죠. 대괄호가 먼저 붙어요. 그래서 템프가 뭐냐고 물어보면 템프는 일단 3칸짜리 배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대괄호를 붙였다면 그 다음에 붙는 건 이제 그 배열의 각각의 칸, 지금 같은 경우는 0번째, 1번째, 2번째 칸에 뭐를 담는 거냐를 붙입니다. 지금은 다음에 별이 붙어요. 왜냐하면 괄호를 쳐놨으니까요. 원래는 오른쪽이 이기는데 괄호를 쳐놨으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칩니다. 따라서 얘는 템프는 3칸짜리 배열이고 별을 3개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별의 크기는 일단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X64 64비트 기준으로 8바이트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제 템포의 크기는 결정돼요. 따라서 일단은 거기까지 하면은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템포란 이 선언에 대해서
앰퍼샌드 값이랑 사이즈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가로 부연을 해놨어요. 그 별 한 다음에 별 다음에 읽는 거는 이제 그 포인터 따라가면 메모리 위에 있는 게 뭐냐를 정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별 다음엔 뭐가 붙습니까? 인트가 먼저 붙지 않죠? 소괄호가 먼저 붙을 거예요. 따라서 이 별을 따라가면 함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인수가 결정돼 있지 않은 함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괄호를 읽었다라면 그 다음에 붙는 건 이제 걔를 호출하면 무슨 형식, 뭐가 튀어나오냐가 나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 세 덩어리 각각에 대한 별 값을, 포인터 값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로 우리는 얼마든지 를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앰퍼샌드 펑크 적거나 그냥 펑크 적거나 똑같아요. 함수 이름은 그렇습니다. 얘 그거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형식? 그죠? 그거에 대한 위치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이니까 대괄 중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템프 한 다음에 대괄호 0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하면 펑크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는 데클러레이터 꾸미는 방법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가급적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그걸 굳이 왜 추가를 했냐.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자료 구조, 새로운 형식 이름을 도입을 할 때 그걸 실제로 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후배 개발자들을 더 편하게 코드 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이런 거 저런 거 있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OOP에서 나오는 이제 저 친구가 멍청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쓸 수 있게 해주고 요거는 못 쓰도록 뒤에 가려놔야겠다. 그런 것까지 조합하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 현업에 가서 오늘날의 모던한 C++ 코드를 짜가면서 돈을 버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선언에 대비되는 정의, 데피니션 얘기도 같이 챙겨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 본론 내용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마지막에 배웠을 수 있는 구조체 정의랑 관련된 수업자료 다시 보면 일단 중간 쉬는 시간을 갖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구조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 4개의 줄은 전부 다 유효한 C 선언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맨 위에 거 방금 구경했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배열 선언을 적을 때 스페시파이어로 타입뎁 같은 걸 붙일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하면 스탯은 더 이상 int 3칸짜리 배열의 이름이 아닙니다. int 3칸짜리 배열 그 자체를 가리키는 형식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은 스크롤을 넘겨봅시다. 그래서 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선언이에요.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한다는 효과는 전혀 없는, 인트야 너도 잘 알지? 모르면 빨간 줄 그어줘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놓은 셈이에요.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얘는 그 타입뎁 스페시파이어가 등장한 선언이고, 그래서 새로운 형식 이름, 타입네임, stat, 능력치라는 의미예요. 스탯은 int 3칸짜리 배열의 의미의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STAT가 형식 이름이다, 타입네임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 말했던 스탯이야 뭐 그냥 그렇다고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선언을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STAT는 변수 이름, 함수 이름 그런 게 아니라 형식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세미콜론 찍으면 얘는 선언이 돼요. 자, 이 밑에 있는 친구, 이 친구 비슷한 거 본 적 있죠? 스트럭트 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 도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런 식으로 형식 이름에 대해서 하늘색으로 칠해주고 있죠. 다크 모드도 비슷한 색으로 칠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일단 선언을 적어 놓은 건데, 그리고 형식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래요. 문법적으로는 지금 동일한 겁니다. 스페시파이어 하나, 형식 이름 적고 세미콜론 찍어서 선언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구조체 스탯 타입이야. 뭐 그냥 그렇다고 정도까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위에 있는 2개랑은 살짝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이 한 줄을 읽기 전까지는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스탯 타입이 구조체 이름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언을 읽으면서 이런 구조체 이름이 있구나라고 새로운 이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를 확인해 본다면 이 위에 있는 케이스를 구경해 보면 돼요. 자,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타입뎁 선언이 없었다라면 C 컴파일러는 죽었다 깨나도 이 4개의 글자만 보고 STAT가 형식 이름, 심지어 새로운 형식 이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식으로 간주될 거예요. 선언으로는 절대 간주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요 네 글자 선언 세미콜론 찍은 거에는 새로운 이름 스탯을 도입한다라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수 있는, 좀 더 정밀하게는 새로운 구조체 이름을 도입할 수 있는 선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이거 4개 쳐서 이거 .pdf 파일 여시면 긁어갖고 복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복붙해갖고 여러분의 C 컴파일러, 얘는 지금 선언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 바로 그어줄 수 있습니다. 얘는 막 링커 문제 막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즉시 빨간 줄 바로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보여드리진 않고 심심하면 집에서 해보시고, 자, 그래서 미리 새로운 형식 이름을 도입해 놓지 않았다면 그냥 그 형식 이름을 맨땅에서 적은 거는 절대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한다는 효과는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C 컴파일러가 이 선언이 있기 전에 INT가 형식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일단 스트럭트로 운을 띄우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스트럭트라고 띄워놨기 때문에 스트럭트라는 스페시파이어가 절대로 맨 땅에서 수식으로 튀어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C는. 만약에 그런다면 괄호를 쳐야 됩니다.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이 6글자를 보고 뒤에 새로운 이름이 온다 하더라도 C 컴파일러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이름이구나. 하지만 그게 구조체 이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이 선언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이 스탯 타입이라는 이름이 구조체 이름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그 친구가 알고 있는 이름을 써서 다른 선언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스탯 타입 4칸짜리 배열이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요게 형식 이름이다. 구조체 이름 이렇게 스트럭트 붙이면 형식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인트 대신 배열 선언에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컴파일 타임에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될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코드가 없다라고 상정을 합시다. 자, 아까 전에 C 컴파일러는 선언을 읽고 앰퍼샌드 스태츠 값이랑 사실은 그 이전에 사이즈 오브 스태츠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애들이랑 겹치지 않는 얘만의 공간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른 변수 건드렸는데 X값 바뀌고 막 비밀번호 바뀌면 해킹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위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각각에 대한 위치를 신경 안 써도 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 옵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4칸짜리란 걸 알겠어요. 각각의 칸이 몇 바이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알고 있는 정보는 스탯 타입이 구조체 이름이다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엄청 유명한 오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c로 갈게요. 그 다음에 얘를 바로 즉시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게끔 오토매틱하게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즉시 빨간 줄 그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스탯 타입이 구조체 이름이란 걸 알아요. 사실은 위에 선언이 없어도 밑에 선언 앞부분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얘는 컴파일러가 인정할 수 없는 선언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 뭐라고 뜨겠어요? 자주 본 이름일 겁니다. 자주 본 오류 메시지일 거예요. 잠깐만. 이런 느낌으로 불완전한 형식은 허용되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인컴플리트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름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능력치 타입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건 아는데 걔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나 이걸 적어본 적 있습니까? 이제 스트럭트는 빼도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컴파일이 잘 될까요? 지금 뭐 빨간 줄 그어 놓긴 했지만 꺼지라고 하죠. 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자, 대괄호 4가 문제는 아니에요. 저걸 빼도 오류입니다. 얘는 왜 오류죠? 보이드가 빈 거라서. 아니야, 보이드는 비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보이드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스탠드드예요. 자, 방금 전 나왔던 내용이랑 연계해 갖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선언 우리는 새로운 이름 스태츠를 도입해서 그거를 보이드 값 하나를 담기 위한 이름으로서 선언을 적은 거야. 그럼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뭘 해줘야 되냐? 앰퍼샌드 스태츠를 구해줘야 돼. 우리 대신에. 그러려면 사이즈 오브 스태츠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이즈 오브 괄호 열고 보이드 괄호 닫고를 알아야 돼. 얼마입니까? 모른다라기보단 얘는 데디케이티드 된, 그러니까 결정되어 있는, 아무도 보이드가 몇 바이트인지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우스 갖다 대면
우리한테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이드 형식은 유일하게 그 누구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는 형식이에요. 여기서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인트 값 3개 들어가는 구조체 선언 적어본 적 있잖아요. 구조체 정의. 그건 여러분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마지막 세미콜론 찍으면 여러분의 구조체 형식의 크기는 12바이트로 딱 결정되는 거예요. 또는 x64로 컴파일한다 16바이트로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C 컴파일러 본인이 정하진 않겠지만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트 생각해 봅시다. 사이즈 오브 인트를 여러분이 정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거는 C 컴파일러 만드신 분들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사이즈 오브 인트는 이 환경에선 4바이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두이노 환경에서는 2바이트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C 컴파일러가 이 선언을 읽는 시점에는 이미 인트가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형식으로서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완전한 형식이 4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롱까지 붙이면 좀 더 많지만. 근데 보이드는 유일하게 그 누구도 사이즈 오브 보이드, 그 다음에 보이드 점 하면 뭐가 튀어나오나 등등을 그 누구도 모르고 플러스 그 누구도 그걸 정할 수 없는 유일한 형식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털립니다. 불완전한 형식, 값 하나를 담기 위한 변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도입한 거예요. 그 변수를 원래 목적대로 쓰려면 다른 애들이랑 겹치지 않게 보이드 한 칸에 대해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사이즈 오브 보이드를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짓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한번 해봤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론 수업인 만큼 철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해봤죠? 오류 안 나죠? 왜 오류가 안 나죠? 뭐 안 날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자, 이 주석을 풀면 오류가 날 거냐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왜 나죠? 아니야, 리턴 값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리턴 값은 있습니다, 심지어. 자,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리턴 값, 인트 형식, 더블 형식 리턴 값은 메모리에 담지 않아요. CPU에 내장시켜 놓고 출고합니다. 소위 레지스터에 담아요. 그래야 빠르니까. 이건 맥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담을 공간은 존재해요.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지금 .c입니다. C 모드입니다. 일단은 오류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컴파일이 될까? 지금 펑크 호출시까지 적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해볼게요. 하면 빌드가 성공합니다. 웬걸 젠장? 여러분 잘못 배운 것 같죠? 자, 지금 얘는 C동네라서 이게 가능한데 다행스럽게도 C동네는 대충대충 살지만 우리가 C++로 넘어가면 얘는 당연스럽게도 즉시 꺼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꺼지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거 보이드가 아니라 더블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펑크는 더블값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 3 세미콜론 했어요. 빨간 줄 끌까요? 안 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컴파일이 될까요, 얘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걸 하면 지금 빨간 줄은 안 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안 끊냐? 일단은 결론적인 부분부터 봅시다. 얘는 아마도 컴파일할 때 리턴 3.0 세미콜론인 것처럼 컴파일이 될 거예요. 어떻게? 문맥에 입각해서. 왜냐? 이게 리턴문이고 얘 지금 첫 줄에서 펑크 호출식의 형식은 더블 형식이다. 리턴 값의 형식은 더블 형식이다라고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한 가지 플러스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인트 값에 대한 더블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레이트는 3 할 때도 얼마든지 캐스팅 할 수 있었잖아요. 캐스팅 연산자 붙은 것처럼. 이건 아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니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일단 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치시킬 수 있는 인트 형식 값에 대한 보이드 형식 값을 구하는 방법을 C++ 컴파일러가 모르기 때문에 꺼지라고 얘기를 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자, 이러면 펑크는 무슨 형식이 될까요? 아, 자동이요? 한 다음에 나중에 3 리턴 할 거예요 라고 적은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적었습니다. 다만 리턴문을 지금 나중에 적었죠. 얘 펑크에 마우스 갖다 대면 얘는 무슨 형식값 리턴하는 거다라고 말할까요? 그죠? 여기서도 당연히
C++에서는 이게 되고 int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디덕션을 해줄 수 있는데 오토를 붙인다라면 자세한 건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해놓고 여러분이 실제로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요거 주석 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얼핏 보기에는 항상 이거잖아요. 근데 뭐 주사에 굴린다 칩시다. 과연 얘는 펑크는 int 값을 리턴하는 함수로 디덕션이 발생할까요? 더블 값이 나오는 함수로 디덕션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int면 3.0을 3으로 만들어야 돼. 더블이면 3을 3.0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 일단은 결과를 발표하면 꺼지라고 합니다. 왜냐? 자 우리의 C++ 컴파일러도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오토 자동이하라는 걸 기억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읽어요. 그죠? 먼저 읽겠죠. 위에 거부터 읽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int 형식 값을 리턴하겠구나. 오토를 int로 디덕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웬걸 이 친구가 단순 변심을 한 걸 목격해요. 아니 아까는 int 형식 골라놓고 이번에 더블 형식 골라놨네. 여기서 지금 그래서 모순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C++는 이 딜레마를 본인이 직접 한쪽에 판정승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int 더하기 더블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int 더하기 더블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의 수식 안에서 스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블의 승리로 얘기를 해주도록 돼 있고 우리도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바로 한 스크롤에 보이지만 이게 300줄 밑에 있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쪽에 하필이면 .0을 적었다라고 다른 데 다 int 값 나오는 걸로 해놨는데 얘가 더블로 바뀌면 우리가 아마 싫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꺼지라고 얘기를 해줘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네가 자동 골라놓고 3이요, 5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로또 가게 아저씨한테. 그래서 꺼지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식적인 동네죠. 자, 이것도 당연히 꺼지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마우스 갖다 대면 보이드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쪽은 할 수 있어요. 왜냐? 리턴 값은 리턴 값이잖아요. 그렇죠? 리턴 값에 대한 영역을 따로 잡거나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내용 하는 게 형식이 뭐냐, 그래서 값을 바꿀 수 있냐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마치 맨 뒤에다 이거 적은 거랑 동치로 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턴문을 아예 하나도 적지 않았거나 이것만 적는다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아마 본 적이 있겠죠? C 수업 시간에. 요건 적어본 적 있죠? 얘는 오류가 안 납니다. 왜 안 나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C 컴파일러는 이걸 읽고 뭘 해야 되냐? size of ptr과 ampersand ptr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얘 지금 변수 이름이니까요. 별 하나 담는 변수 이름이니까요. size of ptr 얼마입니까? 지금 64비트 에디션이에요. 그렇죠? 별 하나의 크기니까 8바이트죠? 할 수 있어요. 다른 애랑 겹치지 않는 8바이트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자 위에 거 보이드로 바꾸고 다시 내려올게요. 자 여기서 수식 ptr 적고 세미콜론 찍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저건 보이드 별 형식 수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별을 찍는 게 가능할까요? 별 ptr 세미콜론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보이드 형식 수식이 됩니다. 보이드가 몇 바이트예요? 모르잖아요.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C++는 여기까지 해도 안 시켜줘요. C에선 여기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C로 돌아가면 여기까지는 C에서 가능해요. 얘는 마치 자 펑크 괄호역을 닫고 하면 펑크는 지금 보이드 형식 함수 이름이 리턴 형식이 보이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자주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예. 되죠? 위에 것도 동일한 이유로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더하기 3을 한다거나 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별 ptr은 펑크라든가 이딴 짓을 하면 이제 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식의 형식이 뭐냐? 그래서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내지는 그 값이 담겨있는 칸의 위치 같은 거, 앰퍼샌드 같은 걸 찍는 순간 거기서부터 난 보이드라는 형식 칸 내지는 값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꺼지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턴 형식의 보이드가 가능한 거고 여러분은 보통 그런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을 때 아마도 대부분 상황에서 그냥 세미콜론을 찍었을 겁니다. 왜냐?
요거랑 다른 그 어떤 연산자랑 엮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요. 우리는 보이드 형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복습이었죠. 자, 우리가 C++의 세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원론입니다. C 컴파일러는 스태츠가 몇 바이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줄만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류가 떠요. 왜냐? 이 친구는 스태츠가 4칸짜리인 걸 알아요. 그러나 한 칸이 몇 바이트짜리인지를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만 가지고는 능력치 형식, 그래서 여기서 이 게임에서 능력치를 몇 개를 쓰는데 알 턱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다 3라고 적는다고 3바이트로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직접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정할 책무를 가져가요. 함수도 마찬가지죠. 어떤 함수 func라고 선언만 적어놓고 func 호출식 적으면 이 친구는 func의 내용물을 모르기 때문에 꺼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이름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무예요. 그걸 정의의 또 한 가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구조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표에 따라 여러분은 구조체 정의란 걸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적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strtexcon 힘민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로 적는 걸 구조체 정의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저 구조체 정의를 먼저 읽고 그러면 스탯 타입은 int 3개 들어가기에 적합한 크기면 되겠구나라고 size of stat 타입을 본인이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12일 수도 있고 16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구조체 정의는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는 걸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슨 형식 값들을 어떤 느낌으로 담을 거냐. 뭐 이게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데이터 이름이면 다 돼요. 포인터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배열 이름일 수도 있고. 다만 C에서는 여러분 구경해봤듯이 여기다가 함수 선언을 적는 건 현재 막혀 있어요. 구조체는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멤버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여러분 알고 있겠죠? 이 친구들은 스탯 타입 형식에 대한 멤버 변수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멤버 변수나 아니냐는 순전히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결정됩니다. 이 중괄호 안에 선언을 적어 놓으면 그 선언으로 도입한 이름은 그 구조체의 멤버 이름이 돼요. 중괄호 밖에 적으면 다른 이름이 될 거고요. 일단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int 3칸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흰민체 4덩어리짜리 배열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정할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스탯 타입은 우리가 직접 정의함으로써 완전한 형식이 됐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럴싸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여러 줄짜리 마지막 세미콜론 찍은 거는 int 세미콜론 한 거랑 동격이에요. 여전히 문법 안에 우리는 구조체 정의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C++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것까지가 하나의 스페시파이어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거기다가 데클러레이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니셜라이저도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느낌의 코드를 구경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새로 알려주는 스탯 타입이라는 구조체 덩어리 하나를 나는 STAT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식 이름으로 부르겠어라고 하는 셈이에요. 얘는 구조체 이름이 아닙니다. 형식 이름이죠. 그냥 노말 int랑 동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스트럭트 나오지 않고 바로 STAT를 붙여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 다행스럽게도 C++는 구조체 이름 적을 때 스트럭트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어요. 대신에 컴파일이 엄청나게 느린데 뭐 요즘 2020년도에 뭐 몇 초 걸리겠습니까? 자, 여러분 운영체제 3학년 때 배울 거잖아요. 제 운영체제를 2007년에 제가 수강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분 지금 하게 될 리눅스 비슷한 걸 썼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노트북으로 운영체제 과제 컴파일 버튼 누르잖아요. 진짜 현실 시간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오류가 떠요. 한 줄이 뜹니다. Too many errors라는 한 줄이 떠요. 사람 개빡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C++ 그런 고급 기능들 필요할까? C로 회귀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송글송글 올라오게 됩니다. C는 문법적으로 그렇게 그냥 맨땅에 구조체 이름 나와도 된다. 맨땅에 형식 이름 나와도 된다. 그런 식으로 풀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이 빨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C가 쓰이고 있다 보면 돼요.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 GitHub 가시면 걔네도 진짜 C로 짜놨어요. 걔네를 C로 짜둔 이유가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C로 짜야지 컴파일이 빨라요. 그 파이썬 만드시는 분들 돈 받고 만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python.org 가서 도네이션 버튼 눌러본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지금 파이썬 설치하는 걸 막 약 1000명 정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개해갖고 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어요. 단 1센트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본인 시간 깎아갖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드는데 굳이 오래 걸리는 C++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이 요구하는 기능이 그런 복잡한 기능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뒤에서 알아서 잘해주는 걸만 희망하니까. 자, 요 정도까지 구경해봤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구조체 이름 처음 등장하면 C 컴파일러는 그 이름이 구조체 이름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새로운 이름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가 그렇듯이 구조체 역시나 우리가 새로운 이름 이건 구조체 이름이야 알려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걔가 내용물이 뭐냐 사이즈가 뭐 얼마냐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새로운 이름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건 무조건 사람의 책무입니다.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구조체 정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체 형식에 대한 정의를 적절하게 적어둠으로써 여러분은 그 형식을 완전한 형식으로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냐는 그 형식을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방금 발견한 건 그 형식 한 칸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 형식은 완전해야 됩니다. 내용을 다 알아야 그래서 전체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 C++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형식 스택이라는 거 도입하고 Q라는 거 도입하면서 과제를 해서 낼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출하는 그 새로운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구조체 정의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료 구조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내야 돼요. 그래야지 컴파일이 되도록 제가 과제 코드를 작성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구조체 정의 내용물은 그래서 능력치 하나는 무슨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 대한 선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멤버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선언을 멤버 선언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 구조체 정의 중괄호 열고 닫고는 전부 다 스페시파이어 하나로 포괄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디서 헷갈리냐? 방금 전 그 타입 납득이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S 형식 변수 하나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럭트 해야지. 스트럭트 S 한 다음에 S.X는 5세미콜론 한다 칩시다. 이게 과연 컴파일이 될까요? 컨스트를 붙여놨어요. 뭔 개짓이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상이긴 한데 이건 지금 S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S 안엔 X 4바이트밖에 없어요. 그 4바이트를 통째로 5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될까요? 되죠? 왜 되나요? 자, 여기서 컨스트가 들어가 있는 이 컨스트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Y 같은 새로운 데클러레이터를 적었다면 이 Y라는 이름에 대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좀 그렇다. S2로 갈게요. S2.X는 3 하면 이때 이제 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가 구조체 정의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S가 4바이트구나 멤버 X라는 이름 하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스태틱을 붙이든 컨스트를 붙이든 언사인드는 지금 못 붙지. 아무튼 전부 다 S2라는 이름에 붙게 됩니다. S2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S 구조체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밑에 코드가 정확히 그거를 시도하고 있어서 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시파이어 하나에 해당한다까지 짚어두시면 C++의 고약한 코드를 좀 더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점 연산자 자주 적어봤죠. 이거 파이썬에서도 적어봤죠, 여러분. random.randint 그다음에 뭐 time.sleep 그런 거 적어봤듯이 구조체 멤버 이름 적고 싶다 할 때는 구조체 형식 수식을 적고 점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아마도 화살표 연산자도 적어본 적 있죠? 그거 왜 적죠? 언제 적나요? 좌항이 어떨 때 적습니까? 그렇죠. 좌항이 구조체 별 형식일 때 적어요. 우리의 목표는 왼쪽에 있는 별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프로그래밍 업계의 불문율이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붙어 있으면 오른쪽이 이기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별 어쩌고 저쩌고 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점이 먼저 붙어요. 근데 우리는 포인터를 들고 있고 그 포인터를 따라가서 있는 구조체 덩어리 안에서 힘 능력치를 찾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괄호를 쳐야 됩니다. 별을 먼저 붙이려면. 왼쪽 거를 먼저 붙이려면.
그게 너무 귀찮아서 별 하나랑 점을 혼합해가지고 오른쪽에 화살표를 적도록 그렇게 축약형으로 여러분이 만들었다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무튼 점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진행하면 이건 일단 파이썬의 점 연산자랑 느낌 비슷하고 여기까지 하면 이 점으로 엮은 수식은 이제 str의 선언에 입각해서 int 형식 수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3 담거나 printf %d로 출력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저거를 당시에 수업 시간에 능력치를 배열을 써서 진행하다가 그 능력치 한 명에 대한 능력치 정보를 이제 구조체 새로운 형식 이름 도입해서 하자 그런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점 연산자는 덧셈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캐릭터 4명 능력치가 배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면 걔네가 덩어리로 뚱뚱뚱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덩어리 중에 몇 번째 덩어리를 쓸 거냐? 플러스 걔의 바로 위에 있는 힘 능력치 쓸 거냐? 그 바로 밑에 4바이트 있는 민첩 능력치, 체력 능력치 쓸 거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점 연산자는 덧셈 연산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이 원한다면 %str을 해볼 수도 있어요. str이 전체 이 능력치 정보 구조체에 어느 정도 위치에 떨어져 있냐, 얼마나 더 밑으로 뛰면 민첩 능력치가 나오냐, 예를 들면 0, 4, 8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걸 여러분이 직접 구경할 수도 있어요. 역시나 C++에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얘 컴파일 결과 보면 add 명령어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뭐 배열의 배열 생각해봐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지금 로우 컬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자주 써봤잖아요. 매트릭스 같은 거 써본 적 있잖아요. 전체 배열이 3덩어리 있다. 몇 번째 배열을 쓸 거냐, 그 배열의 몇 번째 칸을 쓸 거냐랑 얘랑 사실은 하등의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배열은 이제 약점이 존재하죠. 인트 배열이면 인트 배열, 더블 배열이면 더블 배열이잖아요. 각각의 칸의 형식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 크기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구조체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str은 int 형식, dex는 더블 형식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장점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를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 뒤에 슬라이드 나오는데 거기까지 쿨하게 스킵하고 아마 빠르게 중간 쉬는 시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 용어로 offset이라고 부릅니다. 인덱스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파이썬 할 때 인덱스 에러 본 적 있죠? 대괄호 마이너스 365 막 이딴 거 하면 인덱스 에러 뜨잖아요. 그 인덱스는 일종의 순서 개념이다라면 offset은 이제 기준이치를 놓고 플러스 얼마만큼 띄어서 다음 거를 쓸 거냐, 실제 뭔가를 쓸 거냐를 논의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에 두고 그래서 여기까지 구경하면 이제 수식 얘기랑 이름과 형식 얘기까지 얼추 썰을 푼 셈이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아마도 뭐 절반 정도는 다 아는 소리만 하고 월급을 벌고 있구만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한 절반 정도 친구들은 아물가물했는데 이번에 좀 그래도 정리가 된 것 같다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거를 다 안다고 상정하고,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 다음 주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실습 내용, 과제, 시험들이 출제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 구조체 얘기의 경우에는 얘를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새로운 자료 구조를 만들 때 걔를 배열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열 형식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조체 형식 같은 느낌으로 도입을 해서 다양한 형식 값들을 우리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항상 유지해야 되는 다양한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새로운 구조체 이름 같은 거 도입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구조체 정의를 우리 손으로 적어가면서 구현 파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여기서 쉬라고 하니까 우리도 쉽시다. 궁금한 거 있는 친구 12시입니다 지금.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58분이니까 15분을 쉴게요. 요거가 앰퍼샌드입니다, 여러분. 요 기호. 엔드 기호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자, 사실은 요 앰퍼샌드라는 단어가 엔드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AND가. 요거 자체가 라틴어로 엔드 그 자체, 엔드 사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고상하게 앰퍼샌드, 예를 들면 별 애스터리스크라고 하죠. 같은 것들 잘 발음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여러분 회사 면접 같은 데 가서 코테 통과한 다음에, 일단 그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기본값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 가서 ampersand number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제 최소 배우신 분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력서에 동그라미를 치실 가능성이 올라갈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런 짜잘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원래 후반부에 이제 이런저런 제 원래 꿈은 이 직전 슬라이드까지를 1시간 반에 주파를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말이 되네. 지금 1시간 반 곱하기 3배를 쓴 거죠. 아무튼 간에 나름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다라 기대를 하고, 여기는 우리 3주차 내용이 이제 실제 본론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거에서 딱 축약을 해서 지금 시점에 보여드릴 만한 거 2가지만 딱 짚어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이거 노트북으로 안 치셔도 됩니다. 간단한 헬로 월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C++에 도입된 이런저런 내용들 살짝 구경 정도만 하고 바로 3주차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하시면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일단 .cpp 파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샵 include에서 여러분 헤더 파일 이름 적을 수 있잖아요. C 동네에서는 헤더 파일 이름 .h 해가지고 지정했다면, 일단은 C++는 기본 소위 표준 헤더 파일에는 확장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iostream이라는 이름의 헤더 파일을 다른 분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클릭하면 까서 열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보통 이제 여러분 그 헬로 월드 같은 거 출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IO 기능들을 쓸 수 있게 적절한 선언들 등등을 적어 두신 그런 헤더 파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림, 요건 이제 요즘은 스트림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뭐 있습니까? 트위치, 뭐 아프리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치지직 막 그런 것도 생겼죠. 그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흘리는 거죠. 스트리밍의 반대말은 이제 아예 처음에 전체 다운로드 한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더블 클릭하는 걸 이제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저 사람이 하는 말들 실시간으로 뭐 3초어치, 5초어치씩 내 컴퓨터에 그때그때 다운로드 받아갖고 오늘만 사는 동영상 플레이어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더 좋은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거를 일종의 중계 같은 느낌으로 즉시 구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중계를, 그런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혁신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 월드컵 같은 거에서나 위성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기능을.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IO랑 관련된 그런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한 선언 등등이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로월드 출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간단하지만 지금 완전히 처음 보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std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콜론을 2번 찍습니다. 조금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툴팁이 다 가리니까. 콜론을 2번 찍는 콜론 연산자라는 게 C++에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cout이라는 이름을 미리 만들어 두셨습니다. 얘를 iostream 헤더 파일 include 하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꺽쇠를 2번 적습니다. 왼쪽으로 향하는 느낌의 꺽쇠를 2번 적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근본 있는 14바이트죠. 를 적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라면 이제 밑에 뒤에다가 엔터키를 치는 거 등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꺽쇠하고 std 다시 하고 이번에 end l까지 적고 세미콜론 찍으면 이제 근본 있는 걸 출력하는 나의 첫 C++ 프로그램을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보면 뭐 콜론을 적기 전에랑 적은 다음에 툴팁이 막 튀어나왔잖아요. 일단 std라는 이름은 맨 땅에 적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ut이라는 이름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맨 땅에 cout을 적으면 웬걸 꺼지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이 코드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std 콜론하고 cout 적는 건 가능해요. 마치 여러분 그 타임점 슬립 적은 거랑 그냥 슬립 적는 거랑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여기도 일종의 스코프 개념이 들어있다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td 소속 cout을 쓰겠다와 같이 우리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냥 cout 하면 예를 들면 이 위에 int cout 이딴 거 적어놨으면 이렇게 적는 거는 절대로 int 변수 이름을 쓴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자 이거 음영으로 잘 표시해 주죠.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거 지금 동일한 이름 썼다고 표시 잘 해줍니다. VS 코드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콜론 연산자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고 있나 봐요. std 소속 cout을 쓰겠다. 그 다음에 그거랑 연산자, 꺽쇠 연산자 이거 여러분 어디서 봤습니까? 원래 뭐 하는 연산자입니까? 그렇죠. 시프트 연산자죠. 그 2의 매승 뻥튀기 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스트리밍이잖아요. 스트리밍 하는 겁니다. 헬로 월드를 cout으로 흘려보내겠어 한 다음에 여기는 또 뒤에 꺽쇠 해가지고 그 뒤에 하나 더 간다 하면서 endl이란 걸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납득을 해두고
그 엔드 L인가 뭔가를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하는 거를 남겨두고 실행 결과를 토대로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하면 우리 목표대로 잘 됩니다.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고 엔터키 한 방 치고 그 다음에 끝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꺽쇠꺽쇠 연산자는 방금 말했던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스트리밍용으로 따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둔 연산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Cout이라는 걸 써서 그 방금 전 봤던 까만색 창에 파란색일 수도 있고 하얀색일 수도 있지만 소위 도스 창에다가 결과 창에다가 콘솔 창이라고 할게요.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지정한 이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날려보낸다든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이썬 동네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응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엔드 라인까지 해서 복붙을 해볼게요. 엔드 L에서 끝내지 말고 또 뭔가 흘려보내줬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인트 값 3 보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잠깐 복붙을 세팅을 좀 하고 그래서 뭐 4.5 그 다음에 A 한 글자 같은 것들을 흘려보내도 지금 일단은 오류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헬로 월드 보내고 엔터 한번 쳐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요 엔드 L은 아마 엔드 라인 정도로 읽을 수가 있겠죠. 대충 그런 느낌, 마지막 엔터키 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 보내고 엔터, 4.5 보내고 엔터, A 한 글자 보내고 엔터. A가 몇 번째 글자입니까? 아무튼 그 숫자 하나 보내고 엔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 실행하면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순서대로 헬로 월드 3, 4.5A 이런 느낌으로 출력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F 생각해보면 거기는 %D, 얘는 이제 %S, %D, 그 다음에 얘는 %뭐 F 했겠죠? 그 다음에 얘는 %C 같은 식으로 그때그때 다른 걸 적어가지고 했어야 된다면 얘는 만능 스트리머인 것 같아요. 구독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다 받아주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얘는 지금 꽤나 긴 수식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요 이항 꺽쇠꺽쇠 연산자를 써서 지금 큰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조금 슬프게도 우리 지금 프로젝터가 약간의 백내장이 있어서 잘 이게 드러나지 않기는 한데 이 꺽쇠가 지금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개 잘 드러나네요. 그죠? 약간 짙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지금 연산자면 무조건 저걸 해주냐 생각한다면 3 더하기 5 세미콜론의 이 더하기는 저 색깔로 칠해주지 않아요. 얘 더하기 연산자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프트 연산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시프트 동일한 연산자인데 얘는 지금 저 색깔로 칠해주지 않아요. 얘는 그 C 시절부터 있었던 그 유구한 오리지널 꺽쇠꺽쇠 연산자를 쓴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뭐 그건 그냥 잊어먹읍시다. 얼마입니까? 32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 수학을 잘 못하니까 방금 건 잊어주세요. 아무튼 이 친구는 다른 색상이에요. 당연하게도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저 스트링 C 스트링인 내지는 스트링 리터럴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 빨강색으로 보여주고 이런 거 검은색 막 이런 식으로 색상을 구분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그거를 프로그래머들이 딱 구분해 가지고 눈으로 구경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를 띠기 때문인 거잖아요. 막 레인보우 이렇게 뭐 PC 사상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얘를 다른 색깔로 칠해주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헬로 월드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툴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std 콜론이 여기저기에 막 덕지덕지 악성 코드처럼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느낌상으로는 std는 스탠다드의 약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한 통속이에요. 전부 다 표준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기능들을 끌어와 가지고 헬로월드 출력을 시켜줬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림하고 앰퍼샌드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한 다음에 오퍼레이터 꺽쇠꺽쇠하고 이 색깔이 지금 이거랑 동치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연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꺽쇠꺽쇠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꺽쇠꺽쇠 연산자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꺽쇠 검은색 꺽쇠가 하나 해서 열고 여기까지 한 번 더 열고 두 번 닫고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이름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름이라든가 기호에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세요. 툴팁을 보여줄 때 우리가 저런 기호나 이름 같은 뭔가 특이한 거에다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툴팁으로 걔가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가 무슨 형식인지 C에서 그거 중요하니까 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3 같은 것도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이렇게 보여주죠. 저거 int 값 나오는 리터럴입니다. 계산하면 int 값 3 나옵니다와 같이. 근데 얘는 선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를 쳐둔 거예요. 이건 수식이니까. 아무튼 그건 그러려니 하시고, 그래서 요걸 토대로 본다면 얘도 지금 저 꺽쇠꺽쇠인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선언 내용을 발췌한 거다라고 우리가 킹리적 가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이름이에요. 얘 이름은 꺽쇠꺽쇠 연산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빼고 요 뒤에를 보면 얘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파이썬도 똑같아요. C++에서도 여러분이 새로운 연산자를 도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산자 뭐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뭐 A랑 B, 뭐 int랑 더한다 같은 것들은 데이터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더할 건데 같은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C 실습에서 뭐 add라는 함수 아니면 제곱이라는 파워라는 함수 같은 거 직접 짜본 적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내 C 세상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운 계산 방법, 데이터 다루는 방법을 추가하기 위해 함수 정의를 적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꺽쇠꺽쇠라는 연산자로 묶은 큰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새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코드 덩어리고 따라서 괄호 열고 닫고 올랍니다. 그 다음에 얘는 컴마가 가운데 하나가 찍혀 있어요. 왜냐? 2항 연산자니까요. 그래서 얘는 지금 좌항에 이게 들어오고 우항에 이게 들어왔을 때의 꺽쇠꺽쇠 수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좌항은 잘은 모르겠지만 스트리머가 지금 하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 스트림 이렇게 있죠. 출력용 스트림. 그 다음에 우항은 지금 여기 보시면 컨스트 캐릭터 별, 여러분 이미 C 수업에서 본 거. 그래서 오른쪽에 큰 따옴표로 표현해 놓은 게 들어왔다고 치면 이 버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큰 따옴표 출력하는 방법도 아는 스트리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 왼쪽에 있는 꺽쇠꺽쇠, 얘는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이제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인수가 하나기는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int가 지금 잘 적혀 있는 것 같아요. int 값 하나도 얼마든지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감이 오죠. 밑에 있는 4.5는 아마도 더블 나올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건 아마도 캐릭터 하나 받는 친구가 나올 겁니다. 지금 뭔가 인수 2개인 버전, 하나인 버전이 있고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얘는 그냥 표준 꺽쇠 연산자고 그 위에 거는 약간 의미가 달라요. 표준 출력용 스트리머의 꺽쇠 연산자와 같은 느낌으로 적혀있는 그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저 캐릭터 별이면 캐릭터 별 버전 3 인트면 인트 버전, 더블 버전, 캐릭터 버전 이런 것들 중에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지금 당장 바로 스트리밍 하기 위해 써야 되는 한 가지 버전을 골라가지고 지금 그걸 지금 적용해 놨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C++에서는 C 동네보다 훨씬 더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많은 디덕션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꺽쇠꺽쇠는 전부 다 지금 다른 애들을 쓴 겁니다. 여러 버전을 준비해 놨어요. 우리의 스트리머는 Cout이라는 친구는 int 값도 출력할 수 있고 물론 그거에 대한 글자를 이제 출력하는 거냐면 십진수 표현을 더블 값도 출력할 수 있고 캐릭터도 출력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엔간한 것들. 근데 여기는 지금 꺽쇠꺽쇠 수식이란 말이에요. C 동네니까 C++ 동네니까 그거의 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각각의 수식의 형식을 알고 이 꺽쇠꺽쇠 수식의 형식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이 꺽쇠꺽쇠 연산자로 묶어놓은 전체 수식을 어떻게 뭐 하는 연산으로 간주할 거냐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int 값 출력하는 방법, 더블 값 출력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오른쪽에 뭐가 적혀 있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적절한 거 하나를 골라가지고 컴파일을 해준다 보시면 돼요. endl도 비슷합니다. 이 친구도
마지막에 엔터키 쳐라라는 일종의 명령도 스트리밍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요 꺽쇠꺽쇠에서 순서대로 내보내면 순차적으로 출력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납득하고 이 친구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입력은 요거의 반대입니다. Cin이라는 친구가 존재해서 걔는 이제 꺽쇠를 거꾸로 된 꺽쇠를 써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인트 변수 넘버 자리에 담아줬으면 좋겠네 할 때 스탠다드 Cin 한 다음에 오른쪽 꺽쇠하고 넘버 세미콜론 하시면 돼요. 그럼 사용자가 처음으로 입력한 단어를 인트 형식 값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넘버 자리에 넣어줄 겁니다. 실패하면 꺼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리 오토 얘기할 때 디덕션 몇 가지 소개한 적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좌항, 우항 보고 각도기를 재는 겁니다. 각을 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마도 인트 값 출력하는 버전 골라주면 되겠지. 더블 값 출력하는 버전 골라주면 되겠지. 만약 거기 보이드 형식 수식 같은 거 적혀있다? 그럼 이제 꺼지라고 바로 얘기를 하겠죠. 왜냐? 아마도 이 친구는 보이드 형식 값을 스트리밍하는 방법을 모를 테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본인이 직접 스택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어요. 구조체 정의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택이라는 거를 당연히 Cout 만드신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택을 스트리머한테 출력을 시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정하는 방법도 당연히 우리 수업에서 소개할 거고요. 그럼 이제 Cout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택의 내용물을 적당히 구색 맞춰갖고 막 컴마에서 출력하고 그러잖아요. 백중 같은 거 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출력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일반적인 검은색이 아닌 이렇게 짙은 녹색으로, 청록색으로 표시해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꽤나 자주 등장할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파이썬이랑 비슷하면서 다르죠? 파이썬의 프린트, 인트값 프린트할 수 있었고 플롯값 프린트할 수 있었죠? 작은 따옴표 다 프린트할 수 있었죠? 거기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거기는 그 안에 if문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프린트라는 함수 정의 안에. 만약에 지금 인수의 형식이 str 형식이면 이 짓을 한다 등등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로 호출할 때마다 그 if문을 다 실행을 합니다. C++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컴파일 타임에 이 꺽쇠가 뭐 하는 꺽쇠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바로 출력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겠죠.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IO 스트림 말고도 파일에 출력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미리 정해둔 메모리 영역에 출력한다 같은 기능들도 다 있고 전부 다 꺽쇠로 다 커버할 수 있게 규격화가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쓰면 쓸수록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3D 같은 거 써본 적 있습니까? 혹시? .3D 하면 예를 들면 원래 3.0이었던 걸 3.000으로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잠깐만. 0.3F로 합시다. 그래요. 소수점 달려있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싶다라면 이제 뭐 stdio.h 그냥 인클루드 해도 보통은 다 인정해 줍니다. 맥 동네에서도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 동네에서도 다 해줘요. 또는 이제 정식으로는 여러분이 C 버전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싶다. C++ 코드에서 할 때는 원래대로라면 .h를 지우고 앞에다 C를 붙여서 쓰도록 일단은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표준화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학기 때 배웠던 모든 헤더 파일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얼마든지 당연하다는 듯이 쓰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뭐 어느 정도는 우리 수업에서 배운 C++ 코드로 적고 어떤 것들 막 자잘한 거 입출력 같은 건 난 아직 스캔F가 편해 하면 그냥 그거 쓰셔도 됩니다. 쓱가 갖고 쓰셔도 맛있는 비빔밥이 잘 될 거예요. 그 문제 없이. 따라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랜덤 돌리고 싶다. 그거 있잖아요. s랜드랑 랜드 괄호 열고 닫고 해본 적 있죠? 그거를 쓰시면 그냥 전향한 숫자 나중에 퍼센트 어쩌고 해갖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구해갖고 그런 식으로 간단한 게임 정도는 어느 정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일 입출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모리 영역에 출력하는 거는 방법은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뭘 소개를 할 거냐? 우리 지금 자료구조 수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대놓고 타임어택 과제를 내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분 이상으로 내 스택이
표준 스택보다 얼마나 더 빠르냐, 얼마나 더 우월한 걸 내가 만들었냐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얼마나 오래 걸리나 직접 잴 수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파이썬에서 임포트 타임 하면 시간 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간을 연, 월, 일 단위로 잴 수 있는 그런 스케일로 다루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초,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단위로 좀 더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친구.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편인데 그 중에 타임.퍼프 카운터라는 친구를 쓰면 파이썬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정밀하게 시간을 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도 그거를 여러분이 쓸 수 있게 헤더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샵 인클루드 하고 완전히 엘리건트한 단어인 크로노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스어로 시계, 시간 뭐 그런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노스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오토를 찍고 스타트 타임은 한 다음에 지금 몇 시니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하기 전에 시계를 하나 먼저 만들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std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크로노라는 거 표준 소속 크로노 소속 안에 스테디 클락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안정적으로 단조 증가하는 숫자를 그럭저럭 높은 정밀도로 내뱉을 수 있게. 그래서 엔간하면 스테디한 거 쓸 테니까 다이나믹한 거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와치 정도로 하고 시기 하나를 일단 마련을 해둘 수 있을 겁니다. 뭐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저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적는데 여기다 이제 오토하고 스타트 타임 한 다음에 는 한 다음에 와치하고 점 찍으면 우리의 이거 코파일럿이죠, 그죠?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에 다 들어있는 거. 그래서 아마도 요걸 쓸 거다 별표 찍어놨고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몇 시니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 지난 학기에 VS 써봤다면 이거 의미 다 알죠? 색깔이 다른 이유. 자, 봐봐요. 메인 한번 봅시다. 메인은 무슨 색입니까? 빨강색이죠. 그 다음에 지금 와치라는 친구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와치는 파란색입니다. 빨간 건 코드고 파란 건 데이터예요. ARR은 배열 이름이잖아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거 아닙니다. 그 빨강당 파랑당 그거 아니에요. 좌이구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갑시다. 와치점 하면 now라고 나오는데 빨강색이에요. 그러면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다행히도 인수 같은 거 안 받는 친구입니다. 왜냐? 그냥 시계의 몇 시인지 눈으로 구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한테 지금 몇 시인지를 알려줘요. 시계에 지금 몇 시인지를 계산 결과 값으로 리턴 값으로 주고 나는 스타트 타임에 담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복붙해 갖고 이제 end time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이제 여러분의 자료 구조 해갖고 뭐 인서트 3번 하고 뭐 딜리트 2번 하고 그 많은 과제 코드들 여기다 밀어놓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자 시각을 2개를 메신지를 2개를 잰 거예요. 시작 시각과 끝 시각을 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걸 뺄셈을 함으로써 걸린 시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지금 cout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이게 아마 바로 뺄셈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꺽쇠가 이길 수 있으니까 괄호를 치겠습니다. 하고 이런 느낌으로 돋보기 축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할 거긴 해요. 뭐 설마 0 나오겠습니까? 제 컴퓨터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자 지금 보세요. 끝 시각 빼기 시작 시각 뺄셈을 하고 그거를 바로 스트리밍 해버리는 거예요. 출력해버리는 겁니다. 이 실행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실행하면 짜잔 5000 나노세컨드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 짓도 않았는데 5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노트북은 물론 다를 수 있고 당연히 이 안에 진짜 여러분 자료구조 테스트하는 코드를 넣으면 예를 들면 뭐 1억 나노세컨드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꽤 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요 지금 스트리밍 기본 세팅상으로는 나노초 단위로 보여주도록 지금 돼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일단 윈도우 기준으로 요 스테디 클락의 정밀도는 100나노 단위입니다. 맥 친구들은 아마 더 정밀한 숫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신뢰도가 있냐 없냐는 둘째치고 아무튼 항상 끝에 00이 붙지는 않을 겁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파이썬보다 편합니다. C++가.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 빼기도 지금 청록색이란 말이에요. 다 만들어 두셨어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표준하신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시계 재고 뺄셈하면 시간이 뜨도록 만들어 두셨어요. 그 다음에 C아웃으로 그 꺽쇠도 지금 만들어 두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만 봅시다. 우리가 직접 만들긴 애매하고 꺽쇠 보면 이 친구는 지금 나노세컨드를 우항으로 받는 꺽쇠 연산자예요. 그걸 역시나 따로 함수정의 비슷하게 해서 코드 덩어리를 만들어 두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만들어 두셔서 크로노 안에 그냥 다 넣어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크로노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막 예를 들면 400억 나노세컨드 이걸 언제 다 해석하고 앉았냐랑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노세컨드 말고 마이크로초 단위로 보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버림하지 말고 소수점을 찍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와 같이 생각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스타트 타임이랑 엔드 타임은 둘 다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써요. 왜냐? 여기는 지금 그 100나노 정밀도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소수점이 나올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소수점 안 달린 숫자인데 나는 지금 이 뺄셈 결과를 소수점 달린 숫자로 보고 싶다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면 지금 뭐 더블로 캐스팅한 다음에 나누기 1000 하면 마이크로 되고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엘리건트한 방법을 마련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자, 이건 눈으로만 구경합시다. 저도 지금 이거를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지금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미리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 요 스타트 타임의 형식은 나노초예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잠깐만 스타트 타임이 이렇게 뜬다고? 아, 이거 툴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새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타입 본 적 있잖아요. 요걸 쓰는 것처럼 using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using. 난 이거 쓸 거임 하고 먼저 정해놓고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using 예를 들면 마이크로즈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즈라는 이름으로 스탠다드 크로노 예를 들면 뭐 할까요? 듀레이션이죠. 듀레이션하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기억 못해요. 한 다음에 나는 더블 쓰고 싶어. 그 다음에 표준의 마이크로 단위로 쓰고 싶어와 같이 정해놓고 스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 얘는 지금 크로노가 아니죠. 표준에 이미 그 수학적인 뭐 기가, 테라 같은 그런 접두어들을 마련을 해 두셨어요. 나는 그래서 마이크로 단위로 근데 더블 형식으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쓰겠다. 그 다음에 그거 전체를 마이크로즈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스탠다드 크로노 한 다음에 듀레이션 캐스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캐스팅 들어본 적 있죠? 그 괄호 열고 인트 괄호 닫고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 같은 걸 써본 적 있잖아요. 그걸 캐스팅 연산자를 불렀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원래 나노초 단위로 했던 거를 나는 미리 정한 마이크로초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 아까 5000이었죠. 대충 보니까 5.4 마이크로초 아까보다 더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더블값 출력하고 그 다음에 얘 마이크로초 단위가 맞으니까 US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U 아니죠. 뮤죠 여러분. 그리스 글자 마이크로초 할 때 뭐 이 정도는 슬랭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게임 같은 걸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순발력 테스트 게임이에요. 저 사람이 화면에 파란색 네모를 띄우고 몇 초 만에 이걸 눌렀나를 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0.3초 안에 성공적으로 눌렀으면 점수를 올려요. 근데 0.3초보다 더 오래 걸렸으면 라이프를 깝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if문을 적어야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 손으로 직접
0.3초라는 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계산하면 0.3초에 해당하는 크로노 뭔가 덩어리가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이 유징이란 친구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뭔가 복잡한 걸 나는 이 이름으로 나중에 별칭으로 담아서 쓰겠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예를 들면 using std cout 세미콜론과 같이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이제 맨 땅에 cout이라고 적으면 이거는 std cout을 쓴 셈 쳐줘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마치 여러분 임포트문 파이썬에서 적을 때 임포트 그냥 from 어쩌고 임포트 해갖고 내 사전에다 복사해갖고 굳이 점 중간에 안 찍어도 되게 임포트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맨 땅에 cout 하면 std cout을 쓴 셈을 쳐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namespace std 세미콜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제 맨 땅에 있는 cout 같은 이런 애들이 만약에 이 스코프에 그 이름이 선언되어 있지 않다면 std 소속 cout을 쓴 셈으로 쳐줘라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굳이 매번 std 콜론을 안 적어도 되게 해주는 치트키 같은 친구인데 이렇게 하면은 굳이 이런 식으로 여러 소속으로 나눠서 하는 의미가 사라진 퇴색되는 거죠. 네임 클래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쓰는 그런 느낌의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근데 써야만 정상 동작하는 기능이 이 크로노 안에 들어있어요. 크로노 리터럴스라는 친구를 using namespace 해갖고 미리 딱 해놓고 스타트합니다. 그럼 이제 맨 땅에서 저 std 소속이면서 크로노 리터럴스 소속인 애들을 쓸 수 있게 해줘요. 맨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를 들어 커트 라인은 0.3s와 같이 적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맨 땅에 이렇게 전미사 s를 맨 땅에 적으면 얘는 이제 0.3초를 의미하는 게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비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if end time 마이너스 start time이 만약에 커트 라인보다 크다면 지금 뺄셈도 미리 새로 만들어놨고 당연히 부등호도 새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나노촌지 마이크로촌지 얘는 지금 세컨드 단위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알아서 비교 잘 해줍니다. 그러면 게임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C++로 게임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무슨 엔진에서 C++ 씁니까? 그죠? 언리얼 잘 팔리잖아요. 그죠? 그런 언리얼 같은 거 만드신 분들이 미리 당신들은 그냥 더하기 빼기 사치 견산이나 부등호 비교 같은 것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게임 뚝딱뚝딱 잘 만들 수 있어 해가지고 잘 구성해 놨기 때문에 유니티만큼의 현재 점유도를 충분히 유지해 가면서 그 다음에 성능을 최대한 뽑아 가면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 잘 만들어 놔서 큰 무리 없이 여러분 사실은 얘는 곁다리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시계만 먼저 만든다면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니 이 사이에 여러분이 시간 재고 싶은 코드 그 다음에 시 각 2개 빼면 시간 나오고 그거 C아웃으로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하면 뭐 간단한 성능 비교하는 코드들 쉽게 짜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도 이런 S 가능하고 생각해봐요. 밀리초도 가능합니다. 그럼 커트라인의 형식은 이런 느낌으로 밀리 단위 더블 이런 느낌으로 해줘요. 왜냐 여기 지금 0.3이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00ms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얘는 이제 소수점 안 달린 밀리세컨드 단위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ms 가능하고 us 가능하고 당연히 ns도 가능하죠. 같은 식으로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C++의 새로운 기능 이 정도로 구경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뭔가 미리 조금만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디듀스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다면 성공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료구조 수업을 우리 학교에서 C++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스택,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트리 구조도 남들이 쉽게 더하기 빼기만 해도 쓸 수 있게 우리가 다양한 미리 청록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 덩어리들을 준비를 해둘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걸 쓴다고 말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그 MIT에서 Introduction to Algorithms라는 알고리즘 동네 교과서로 많이 쓰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재작년인가 3년 전에 4판이 나왔어요.
원래 3판까지 있었는데 그 4판에서 이제 드디어 자바 예시 코드 대신 파이썬 예시 코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요 자료구조 수업, 알고리즘 수업을 파이썬으로 하는 학교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우리 전통이 있는 학교잖아요, 그죠? C++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도 C++로 비록 이제 std 콜론 하면 수많은 자료구조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복붙하면은 제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못하도록 막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런 자잘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저 사람한테 제공하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다양한 디테일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미리 추가를 해두시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만 잘 해두면 여러분의 자료 구조를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방금 봤던 단순한 덧셈, 뺄셈, 꺽셈만 써도 본인이 원래 게임 만들 때 하고 싶었던 거, 예를 들면 무게가 얼마 이상 초과하면 뭐 뒤지게 만든다 할 때 무게라는 걸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 자료 구조 안에서 그냥 바로 뽑아 쓸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 둘 수 있고 우리의 C++ 컴파일러는 그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만 돼 있다면 어떤 수식을 컴파일 할 때 얼마든지 디덕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도까지만 납득해 두시면 일단은 실습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 지금 몇 분 남은 겁니까? 15분 안에 우리 저거 다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집에 갈래요 그냥? 3주차 내용을 4주차 때 할까요? 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C++ 이거 되나요? 같은 거 물어보는 시간 5분만 가집시다. 그럼 알려드릴게요. 주사위 굴리는 방법.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 썼잖아요. 여러분 가방 싸셔도 돼요. 그거를 그냥 쓰셔도 좋고 C++에 되게 엘리건트한 역시 주사위 굴리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딱 그거 정도인 것 같아요. 파일 입출력이랑 그 정도까지만 하면 아마 100주 문제 C++로 푸는데 아마 거의 지장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방 싸시는 동안 이것만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냥 기본 입출력이랑 F스트림이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F스트림은 이제 예를 들면 뭐 Fout 하면은 스탠다드 F스트림 해갖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뭐냐 파일 네임 뭐 output.txt 같은 느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fout 한 다음에 뭐 hello 이런 식으로 아까랑 똑같은 꺽쇠를 써서 파일에 출력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배열에다가 글자들로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건 전부 다 요 Cout을 어떻게 준비하냐, Fout 내가 새로 뭔가를 스트리머를 고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느냐에 의존한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 꺽쇠 수식 자주 쓸 건데 좌항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로 결정돼요. 어디다 출력할 거냐는. 그 다음에 우항은 뭐예요? 지금 뭐를 출력할 거냐.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해서 이 꺽쇠를 미리 만들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좌항에 누가 있고 우항에 누가 있을 때 출력이라는 거, 스트리밍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도 역시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놔서 그 세 가지가 지금 조합되어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만의 버전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Cout은 그런 걸 미리 다 준비해서 그걸 이제 콘솔 창에 붙이기까지 해서 오픈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하고 궁금한 거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우리 지금 이러다 진도 중간고사 시험 보면 어떻게 나가지? 아무튼 요건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우리 조금 추상적인 이론적인 파트를 살짝 얘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머릿속을 꽃밭으로 한번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꽃밭을 깨부수기 위한 과제를 하나 출제하는 식으로 일단 초반부 스토리를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 LMS에 올려놨으니까 뭐 스포일 당하고 싶은 친구들은 구경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러면은 55분인데 제가 그러면 20분을 잠깐만 20분 맞나? 20분을 일찍 집에 보내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점심 맛있는 거 드셔야 됩니다. 일찍 끝난 김에 회식을 한번 하신다. 연회를 한번 즐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래요. 갈 친구들은 먼저 가시고 그다음에 뭐 궁금한 거 생겼다 하는 친구들은 물어보고 가시고 등등 합시다. 출석 못 찍었다. 지금 찍으셔도 출석입니다.